네, 동시효과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장도 홀인원 이렇게 좋은 전략으로 이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마감 앞두고 함께하겠습니다.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홀인원 공략주 저희 1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다 같이 좀 블랙홀이었었죠. 한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대단했었는데요. 거래대금 500억 원 이상 주도주 성질을 가진 이쪽으로 어떤 종목들 쏠렸는지 먼저 순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이야기 많이 들었던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의 좀 싹쓸이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쪽으로 거의 6조 원 넘게 자금이 쏠렸고요. 코스피 거래소에서만 3분의 1의 자금이 여기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장에도 지켜보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월요일장 이 바톤을 이어받는 힘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장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진짜 시장의 자금을 정말 진공청소기로 쫙 빨아들이면서 다른 종목들은 다 횡보, 하락, 오히려 전체 시장은 2천여 개 정도가 하락을 하는데 맞아요. 정말 포스코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모든 종목군들은 사실상 급등세를 좀 보여주면서 어찌 본다라면 지금 포스코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유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과 박탈감을 좀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또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포스코를 사실상 거의 가격을 매번 짚어드리면서 맞아요. 두 번 출연할 때마다 꼭 한 번씩은 이제 포스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자, 그중에서 한 10번째는 말씀드린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궁금했는데 퓨처엠이신 이유도 궁금하고 오늘도 실적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 신고가 55만 3천 원을 오늘 터치했고요. 그쵸. 이유와 함께 포인트를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그룹사를 딱 놓고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돼 가지고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주사인데 무슨 대장주냐, 지주사인데 무슨 소재주냐라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 과거에 포스코 엠텍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었던 아르헨티나 리튬 염무 자체가 사실상 그 지분 자체가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고 아르헨티나 현지의 별도 법인 역시 마찬가지로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튬 또 그 외 니켈이라든지 구리, 망가니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광산이라든지 채굴권이라든지 또는 광산의 지분마저도 갖고 있는 게 홀딩스라서 사실상 이 소재 쪽에 있어서는 지금 넘볼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이고요. 퓨처엠은 그 소재를 가지고 양극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는 지금 현재 그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에 들어가는 사실상 자동화 생산 공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러니까 공업용 로봇 이런 것들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포스코 엠텍과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그냥 포스코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테마주로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기사도 좀 나왔었지만은 사실 2030년이 아니라 원래 2025년까지 글로벌 탑 5, 좀 크게 본다면 글로벌 탑 3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 생산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근데 그 포부를 밝혔던 그 시점이 사실 음극재만 생산하고 있고 양극재에 대해서는 에코프로 비행보다 퀄리티가 좀 떨어져가지고 실제 2000년 완제품에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언론의 기사까지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시장에서 괄시를 좀 받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사실상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좀 반전되면서 계속적으로 생산량과 그다음에 공급량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외 여러 자동차 기업들과의 MOU까지 맺게 되면서 이제 양극재를 대량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을 토했고 그 과정 중에서도 지금 현재 리튬 인산철 양극재에 대한 생산 계획까지도 좀 밝혔고 음극재는 원래 생산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개발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밸류 체인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사들이 2차 전지 완제품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수급하고 생산하고 심지어는 수급하지 못하는 소재마저도 지금 포스코 HY 클린 메탈이라는 비상장사를 통해서 리사이클링, 즉 폐 배터리를 재환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수급하지 못하는 게 망간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찌 본다면 지금 현재 채굴권이라든지 광산의 지분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쥐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에코프로 BM이든 LNF든 LG화학이든 충분히 아마 이 소재에 대해서 포스코 그룹사에게 지원 요청이라든지 또는 포스코 그룹사가 그 물품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사실상 공급을 좀 해주지 않을까. 또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가격이 계속 하락세고 워낙 저가 공세다 보니까 많은 완성차들이 네. 리튬 인산철 양극재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곧 이어 하이니켈 양극재도 리튬 인산철 양극재와 가격이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자, 그때까지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1만 원대 가격 지지 여부 보면서 포스코 퓨처엠을 대응하자라는 말씀까지 제가 좀 대신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럼 동시효과 구간에서 우리가 막판 뒤집기 전략으로 공략해볼 쪽이 있는지 사실상 오늘은 포스코 말씀하신 포스코 네. 그룹 2차 전지 아니면 사실상 이야기하는 쪽이 없잖아요. 오늘 네.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어느 쪽 보세요? 사실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좀 고민의 고민 끝에 다소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STX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 종가상 바로 볼게요. 이렇게 상승을 해주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고가권이라는 좀 인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충분히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글로벌 지금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자원을 쥐고 있는 국가들은 더 이상 수출을 하지 않거나 사실상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원자재 선물 시장에서 가격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뭐 사실상 공급량이 없으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겠죠. 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했을 때 동사가 쥐고 있는 리튬과 또는 니켈과 관련된 광산의 지분 또는 사업 진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시장 모멘텀상 2차 전지 테마가 아예 꺾이지 않는 이상은 자, 소재, 부품, 장비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종가가 막판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4,950원, 15,000원 전후인데 대략적으로 13,200원 선을 깨지 않는다,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손절가는 12,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LX 인터내셔널이 또 기세가 좋았었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쪽까지도 기회를 봐야겠네요. STX가 동시효과 구간에서 막판 뒤집기 전략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제시가 됐습니다. 동시효과 거의 지금 장 막판 앞두고 있는데요. 장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지수는 좀 엇갈리면서 오늘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중 저점에서 많이 회복된 채 코스닥도 930선 목전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도 2629선에서 마감 호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마감 15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7월 24일 월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지난주까지 잘 달렸던 코스닥이 이번 주까지도 추가 상승이 나올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거래소는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움직임 속에 시작한 오늘장이었는데요. 실적, 이벤트 여러 가지를 앞둔 이번 한 주를 앞두고 오늘장은 거래소 상승, 코스닥도 비교적 선방한 채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먼저 마감가 지금 형성이 됐는데요. 양시장의 움직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628포인트 선의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929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2,636선까지 고점을 높이던 시기가 있었죠. 오전장 바로 12시 직전까지 고점을 높여갔는데 이 구간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한 포스코 그룹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절정에 달했던 시간입니다. 함께 연동되면서 상승 움직임 띄며 다시 한번 상승폭을 살짝 반납한 채 오늘 월요일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모처럼 만에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으로 포스코 그룹 중심으로 한 거래 대금이 더 많이 실렸다는 점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929선 0.5% 하락에 그쳤습니다. 장중 한 2시 구간대 920선까지 내려가면서 장중 저점을 키우기도 했는데 이 구간대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를 사들였고 이에 따라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환율도 들어왔는데요. 수급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양시장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거래소는 확실하게 개인들만 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패턴이었고 외국인 1,300억 원 매도, 기관도 3,300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2시 구간부터 수급 반전이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나란히 매수로 돌아섰고 LNF,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100억 원의 외국인 매수, 기관도 1,000억 원 가깝게 사들이면서 개인과 포지션 바뀌면서 2차 전지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환율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떨어지면서 거의 장중 저점으로 환율 마감이 됐습니다. 1,280원 아래인 1,279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확실히 이번 주에 FOMC 회의 목요일에 우리 시장 시간으로 발표가 될 텐데 거의 인상 마지막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 속에 달러 강세 움직임은 월요일부터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런 움직임 체크해보면서 내일장에 또 80원 선까지 올라올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머니맵을 통해서 오늘 시장 안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2차 전지, 포스코와 에코프로 이야기 장중 내내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마 어느 정도의 힌트는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마감 역시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이렇게 마감가 받았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이 아주 강렬했던 월요일장이고요. 이쪽부터 보면 에코프로 BM도 오늘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썼습니다. 에코프로도 장중에 하락하는 듯 싶다가 다시금 116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최고가는 아니지만 상승 반전했고 오늘의 주인공은 확실히 실적 발표와 함께 광물 밸류체인의 탑이죠. 포스코 그룹주가 다 거머졌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신고가, 포스코 홀딩스 52주 신고가, 나란히 인터내셔널은 상한가로 마감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더불어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셀 3사도 기맞추기 이어지면서 다 같이 올라왔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 사실 오늘 많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장비주들도 일제 52주 신고가 같습니다. 하나기술 신고가 터치한 가운데 이런 움직임 속 잠시 후에 AS 더 받아볼게요. 반도체의 경우에도 오늘 장중 반전이 있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장중에 강보합권만을 지키는 정도였고 하이닉스라든지 좀 약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장중에 상승으로 돌아섰고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쪽으로는 대다수 약했고요. 현대차는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시총 8위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실적 좋다는데 현대, 기아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시금 반전이 가능할지 여부도 이번 주 같이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의 흐름들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어떤 전략들을 좀 더 들어봐야 될지 여쭤봐야겠죠. 박재호 어드바이저님, 오늘은 총평이 뭐 2차 전지 이야기로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만평 한 줄로는 어떻게 추릴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제가 이런 비속어까지는 아닌데 자, 이런 말씀을 방금 처음 들어보는데 소위 이제 시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놈의 면상에 돈을 집어 던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어찌 본다면 지수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투자가 적당한가?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좀 불안정한 시장은 아닌가? 또 여기저기 사실상 제도권에서 나오는 모든 종목의 이야기가 사실 99.999%가 매수 또는 좋다, 가져가도 좋다, 또는 앞으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자,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고 오르기를 기다리는데 정작 오르기는커녕 하락하거나 전저점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자, 매수해놓고 오르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자, 매수하기 위해서 현금을 좀 쥐고 계시고 시장의 주도주를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내일 그 종목이 하한가를 갈 수도 있는 게 이 시장입니다. 그런데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뭐 낙주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종목에 편승을 한다든지 이것이 가능한데 지금 이 시점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지금 거래량 하루에 10억도 안 하는 거 들고 가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 시장의 주도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이 기세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쉽게 꺾이기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도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지금 현재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채 안 됩니다. 즉 10%를 넘어서는 시점은 사실상
지금 길거리에 10대 중에 한 두세 대 정도, 한두 대 정도는 그래도 전기차가 운행이 되고 있고 그만큼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과도기적인 시기이긴 합니다. 왜? 일단 보조금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전기차 기업들이 지금 사실상 도산 위기에 처한 곳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소재 계속적으로 수요량 증가할 것이고요.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만드는 회사들조차도 배터리를 직접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시장이 정말 인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정말 버림받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의 상단에 좀 위치시키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약한 종목 또는 내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무서워가지고 횡보하는 종목 거래량 없는 거 쥐고 오르길 기다리지 마시고 그래도 최소 전일 고점 또는 당일 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량 실린 또는 거래대금 상위 탑 10에 들어가는 종목군들 위주로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너무 야속하지만 또 맞는 말씀이잖아요. 네. 지금은 기회 있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해야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데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AS를 통해서 종목 움직임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 종목 다 2차 전지로 AS 받아볼 거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5월에 주셨고 네. 목요일에 AS 저도 들었는데 네. 45,000원 기준선 안 깨면 홀딩이다. 지금 오늘 52주 신고가에 더불어서 상한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어떤 맞습니다. 의미로 봐야 될지 한 번 더 기준선을 높여요? 네, 일단은 한 프로그램에서 한 종목을 두 번 이상 추천한 게 처음인데 네. 자, 일단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 다행이고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자재와 관련된 선물 트레이딩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뭐 철강 쪽도 하고 있고 식료품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없다가 새로 생긴 산업이 바로 2차 전지 소재 산업입니다. 즉 지금 동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매출처가 발생과 동시에 영업이익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고 특히 동사의 입장에서도 향후 시가총액 20조 원을 이야기했지만 제 추측으로는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내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약 한 10조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제가 5조 원대부터 말씀드렸고 이제 10조 원이 됐는데 대략적으로 목표 타겟을 12조 좀 크게 본다라면 15조까지 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종가가 66,000원입니다. 가장 강한 저항이자 가장 강한 지지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내일서부터는 해당 가격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일단은 신규 매수와 보유,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고 종가상 지지해준다라면 끌고 가는 전략도 유효하겠습니다. 다만 66,000원 이하로 밀리게 된다라면 대략적으로 61,000원까지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사상 최고가군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15조까지의 시총 몸집 불리기 움직임을 좀 기억해 보시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에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전략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하나 더 축하 내용이 있다면 바로 장비주인데 오늘 어드바이저님 보니까 장비 쪽에서도 신고가 나온 종목이 꽤 돼요. 그쵸. 탑 머티리얼, 코인테크, 하나기술, 윤성 FNC. 그 안에 하나기술이 또 한 번 10% 가깝게 급등으로 장중에는 16%까지 갔었네요. 신고가를 썼습니다. 최고가 기준 100% 넘기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장비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장비는 사실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양극재 생산량을 늘리면서 당연하게 양극재 생산하기 위한 장비들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네. 없는데 하나기술은 상장사 중에서 사실상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올인원 형식으로 생산 및 공급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약 한 1,700억 원 정도의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계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점은 모멘텀은 소멸됐는데 2차 전지 강세 흐름, 특히 오늘 장중에 DENT라는 장비주가 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그에 따른 반발 매수에 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니 끌고 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홀딩 관점에서 수익 극대화 전략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인사 나누면서 성공 마감 전략도 물려가고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